자,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그걸 어렵지 않죠? 예, 맞췄죠? 예, 어우,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27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갑 종중은 자신의 X 토지를 적법하게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종중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효인 거죠, 명의신탁이. 그러면 을에게, 종원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유효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종배종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을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 토지를 점유했다. 을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그렇죠. 예, 어떻게 자주, 예, 맞습니다. 을이 지금 현재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안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제3자가 X 토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네요. 갑은 소유권에게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제3자 불법 점유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합니까? 그렇죠. 을이 행사하는 것이죠. 대외적 소유자 을이 행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게서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지금 현재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 아니면은 뭐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명의신탁 유효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물었다라는 거는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왜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갑이 소유자니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대내적 관계에서 갑이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거죠.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4번 봅니다.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해서 이전 등기한 경우 병이 악이라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 아니라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죠. 네, 좋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을이 X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 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환원된 경우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어쨌든 간 갑과 을이 지금 현재 명의신탁을 했죠. 자, 명의신탁을 했고 토지에 대해서 현재 수탁자 을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종중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유효고요.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도 유효입니다. 자, 하지만 소유자가 누구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갑과 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대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호 5번 같은 경우는요. 따라서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지금 현재 을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다? 예, 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셨답니다. 그럼 이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예?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은 을 거죠? 동일 소유자입니까? 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책 한 장 넘기시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탈법적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은 허용된다. 가 아니라 법률혼이어야 되는 거죠. 예,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 신탁. 자, 상호 명의 신탁. 뭡니까, 이거? 구분 소유자 공유 관계죠. 예, 이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대내적으로 이미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니은이 맞죠, 지금 현재. 자, 디귿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불법 원인급여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딱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예, 반사에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반사회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의신탁이 반사회냐? 반사회입니까?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에요. 자, 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이 판사의 판단입니다. 판사님이 야 새끼야 이거 반사회야 그러면은 반사회인 거고요. 야 이거 반사회 아닌데 그럼 아닌 거예요. 판사 말이고 법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판사님들은 명의신탁을 반사회로 안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다 디귿 같은 경우에 요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이거는 반사회에나 나올 표현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고요. 자, 다음 이제 리를 봅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렇죠. 예, 리을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이 이제 정답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3자가 명의신탁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가 명의신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형이 있습니다. 자,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62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622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중간 생략형 나와 있죠.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중간 생략형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병을 갖다가 제가 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이 주로 매도인으로 시험에 나와요. 병이 매도인이고 갑이 병과 둘이서 만나가지고 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과 지금 현재 명의신탁을 했고요. 을이 그러니까 현재 수탁자라는 거예요. 자,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 등기는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중간 생략형입니다. 자, 어쨌든 간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현재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수탁자 명의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거. 원칙적으로 을한테 등기가 넘어오려면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이 생략되고 좀 바로 갔죠. 따라서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중간 생략형이에요. 자, 일단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효입니다. 무효. 뭐 종배종 이런 말 안 했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은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 요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목적물의 소유자. 그렇죠. 병인 거죠. 병. 요 놈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병이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뭐 소유권의 기한 혹은 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거나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라거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은 병이 소유자니까요. 예, 그렇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신탁자 갑이 병의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넌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병이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 있죠. 그거를 이렇게 대위 청구를 하시고 자 대위 해가지고 요렇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거 된다는 거예요. 자 갑이 병이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왜 대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이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있죠.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갑이 정당한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위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갑이 매도인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매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새끼 지가 등기를 갖다가 을한테 넘기라고 해놓고 지가 이렇게 등기 청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냐? 갑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냐면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을이 자, 제3자 정에게 만약에 넘겼습니다. 등기를. 그러면 이 등기도 마찬가지로 선악 불문하고 여러분들 유효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예, 제3자 무적이에요, 무적. 자, 그럼 이제 중간 생략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체감 보겠습니다. 자, 622페이지에 의 한번 보세요. 자, 3자가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입니다. 자, 의를 보시게 되면은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가 매수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자가 이제 갑이죠, 갑.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예, 중간 생략형이죠. 자, 밑에 법률 관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예, 무효입니다. 예, 명의신탁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요.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이음 보시면요.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이 소유자니까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매도인과 신탁자, 즉 갑과 병 사이의 이 원인계약, 매매, 유효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요. 매도인은 신탁자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 미음 보시면요. 신탁자 갑이죠, 갑.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서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장 이해하셔야 돼요.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 나와 있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단 매도인이 병이에요. 병이 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만 수탁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탁자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는 이 신탁자 갑이 자금을 제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의 신탁의 약정, 이 둘 사이에 명의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가지고 등기까지 넘겨받는 형태. 이게 이제 계약형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면은 3자간 명의신탁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게 과연 중간 생략형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형에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라고 한다면은 그건 중간 생략형입니다. 자, 그런데 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됐다? 그럼 계약형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나중에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갑과 을 사이의 이 명의신탁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명의 신탁. 자, 흔들리지 마세요. 무효입니다. 무효. 부정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을에게로 넘어가니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거는 이제 선악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예, 선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다. 이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을에게 넘어가니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예. 자, 그리고 만약에 병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때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갑이 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을명의로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소유자입니까, 이놈이? 아니죠. 당연히 말소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위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위 안 되겠죠? 지금 대위할 거 있습니까? 지금 갑이 병이랑 뭔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죠.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 매수인이었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계약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놈이 병에 대해서 청구할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대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내가 니한테 어쨌든 자금을 줬기 때문에 이 자금, 내가 너한테 준 이 자금에 대해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는 됩니다. 네, 요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 문제를 풀다가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바로 이거 계약형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가 직접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흘러간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게 을에게로 넘어간 등기, 즉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흘러간 자금, 대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다는 거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을이 만약에 정에게 제3자에게 넘겼다 라고 한다면 요 놈은 역시 선악을 따지지 않고 넘어간 이 등기가 유효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보면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6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 나와 있고 의의를 보시면은 실제 매매 대금은 명의신탁자, 즉 갑이 부담하되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약형이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법률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 계약에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기억에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다. 그러면은 등기는 그 밑에 줄에 A에 보시면은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확정적으로 유효다. 자,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자, 그리고 B에 보시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요. 자, 다만 이후에 봅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 대금 등의 급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첫째 줄에 자, 그 줄 쭉 따라가 보시면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매도인이 지금 현재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쭉 따라가 보시면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선이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네, 봐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는 게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 자금이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밑에 줄에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예, 판사님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해되시죠? 이 판례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2번 판례 보시면은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유치권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안 돼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면은 니은에 보시면은 매도인이 악인 경우가 나와 있죠. 자, A에 보시면은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예, 무효죠. 악이니까요. 자, 그리고 매도인과 수탁자 간의 매매 계약도 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예. 계약도 무효입니다. 요 경우에는. 자, 그다음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을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자,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수하는 계약 체결입니다. 매도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 무효고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예, 매도인이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요. 박스 밑에 일단 B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해서 이전등기 말소, 진정명의 회복, 이전등기 청구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매도인이 소유자니까요. 자, 그리고 C에 보시면요. 매매 대금의 반환, 네,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박스 안에 2번 판례 보시면 이제 주의 판례라고 되어 있죠.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난 27회 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 틀렸어요. 이거 진짜. 엄청 어려웠어요, 이거. 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병이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갑니다. 자, 경매를 들어가게 되는데 경락을 받겠죠. 경락을요. 자, 이 경락 받는 요 놈이 수탁자였다는 거예요. 자, 수탁자가 직접 지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라는 거는 자금을 제공한 놈이 있겠죠. 요 놈이 요렇게 자금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병이 매도인은 아닙니다만 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이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에 있어서의 지금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 생략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계약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을명의로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경락인이니까 등기를 받았겠죠. 이 등기가 과연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을 할 때, 물론 뭐 명의신탁은 무효겠죠. 이걸 판단할 때 이 요놈의 선악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소유자가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그럼 당연히 등기는 유효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소유자가 애시당초의 소유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공적인 뭡니까? 처분 절차인 경매이기 때문에 흘러간 등기 요거 유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 아주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근데 저는 왠지 이게 앞으로도 조금씩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경매에 있어서의 만약에 계약형 명의 신탁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놈의 선악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놈의 선악은 중요하죠. 왜냐면 공적 처분 절차니까요. 따라서 언제나 유효.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죠. 자, 이게 상당히 긴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여섯째 줄. 이러한 경우 보이세요? 이러한 경우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쭉 내려와 보시면요.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 2주 보시면요. 매수 대금을 부담한 명의 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 명의 신탁 약정은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줄 보시면 바로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약정은 무효인데 그 밑에 줄에 괄호 오른쪽 보시면요.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줄 쭉 따라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 명인의 소유권 취득이 그 밑에 줄에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라는 거예요. 왜냐? 경매니까요. 그 근거가 그 밑에 줄 나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정도입니다.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경매 절차의 안정성 이거를 고려할 때 유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예제 1번에 선다 3, 4번 안 봤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6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20페이지. 620페이지에 예제 1번에 선다 3번 봅니다. 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이거 재정 후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따라서 3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봅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유효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만약에 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된 이 등기를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신탁자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갑이 계약 당사자 매수인으로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놈이죠.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따라서 유효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4번이고요. 다음 5번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악 둘 다 대항이 안 되죠. 예, 보호가 제3자가 보호가 되니까 제3자에게 대항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책을 어디로 피시면 되냐면요. 자, 625페이지입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봅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자, 일단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이니까 일단 매도인이 병이겠네요. 그렇죠? 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자, 매수 자금을 주었다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뭡니까? 계약형이라는 거예요. 계약형. 예, 계약형. 자,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매도인이 선이네요, 선이. 그럼 등기는 유효겠네요. 그렇죠? 예, 자,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소유자 누굽니까? 네? 매도인이 선이래요. 그러면 등기는요? 유효라고요. 소유자 을입니다. 자, 2번 봅니다.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갑이 지금 현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지만
이후에 내가 니한테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특약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할 때. 명의신탁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러면 그 명의신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특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그럼 바로 그냥 다 무효인 거예요. 이것도 선다 2번도 따라서 이것도 무효. 자, 다음 3번 봅니다.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 토지의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지금 현재 수탁자죠. 자, 그리고 갑이 지금 현재 신탁자로서 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매도인이 선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정과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을 하고 을에게 있던 등기를 병에게로 직접 넘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중간 생략형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중간 생략형을 또 한 거예요, 여기서 갑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네, 방금 U자 들은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다 3번에서 지금 이제 을이 갑이 지정한 정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새로운 또 중간 생략형을 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 따라서 정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것이죠. 선다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선다 4번 봅니다.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아니죠. 틀렸죠. 지금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유효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예,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럼 선다 5번 봅니다.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지금 현재 갑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을 시킨답니다. 자, 갑에게 직접 귀속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을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고 법률 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을 시킨대요. 갑에게. 뭡니까 이거? 계약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수탁자가 지금 현재 선다 5번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등기를 지가 직접 받지 않고 그 뭡니까?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의 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생략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 체결이라는 말 자체가 갑에게 등기를 넘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중간 생략형, 즉 여기서 말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선다 3번이 틀렸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쭉쭉 넘기셔서 62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628페이지. 자, 3, 4,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만 깔끔하게 풀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갑은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까지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중간 생략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대답하세요. 중입니까? 개입니까? 중이라는 거예요. 중. 아실 수 있겠죠? X 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수탁자 을이
갑에게 지금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대요. 지 명의로 등기는 돼 있는데 근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소유자가 바뀌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죠. 지금 중간 생각해서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예, 을도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봅니다.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이 병에게 나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매 계약은 유효고 매수인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병은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매도인 병이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부당이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냥 틀린 거고 부당이득까지만 보셨을 때 바로 그렇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건 중간 생각형이니까요. 자, 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안 됩니다. 유치권. 예,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읽을 가치가 없어요.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바로 요놈은 그냥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 이제 오른쪽 4번 보겠습니다. 갑은 2013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답니다. 중입니까? 개입니까? 중인 거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을이 일단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자, 병 소유의 X부동산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대요. 당연히 중간 생략형이죠. 예. 자, 다음 주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다. 소유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병이죠, 병. 자, 틀렸고요. 자,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명의신탁이 유효여야 돼요. 명의신탁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죠. 예, 종배종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갑은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틀렸습니다. 왜냐면 중간 생략형이니까요. 예, 있다 틀렸죠. 다음 4번입니다. 병은 진정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면 요 놈이 소유자니까요.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유효다. 틀렸죠. 법률론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악입니다. 악이. 자, 병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 병이 악입니다. 소유자 누구예요? 당연히 병이죠, 여러분들. 예, 안 어렵죠? 아니, 매도인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을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병이라고요, 병. 예. 자, 봅니다. 자, 명의순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서 을 명의로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예, 매수인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죠. 따라서 넌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을 명의로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그 다음에 병이 받은 매매 대금을 갖다가 을한테 돌려주는 것, 동시이행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지금 현재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매도인이 악이니까요.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요놈한테 있는 것이고 넘어간 등기도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요 놈은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동시이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을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매도인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동시이행입니다. 자, 다음 4번 봅니다.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이 뭡니까? 제3자죠.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정답은 굉장히 쉬웠네요. 이런 문제는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5번입니다. 을이 X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침해 행위죠. 왜냐하면 병이 소유자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선답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집합 건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엔간하면 이제 제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파트와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66페이지. 일단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자,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가 당연히 전용 부분이 있겠죠. 네? 내가 101호 소유자다. 그 부분이 전용 부분이죠. 자, 전용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이 주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 공용 부분이라고도 해요. 구조상으로 당연히 공용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놈이 특정한 아파트에서 갑이라고 하는 놈이 이러한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5층짜리. 네? 꼭 이렇게 그리면 4층까지밖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바보같이. 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101호, 102호, 201호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302호 소유자다. 302호에 대해서 현재 갑이 소유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용 부분을 소유하고 있죠. 전용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있는 이 부분이 계단이라고 칩시다. 계단. 이러한 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적 구조상으로 공용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계단,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 그리고 주약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관리사무실, 회관 같은 거, 노인회관 같은 거, 아파트 안에 있는 뭐 유치원 같은 그런 것들, 규약상 공용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네? 규약상으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갖다 등기를 하셔야 되고,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이런 놈들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의미 파악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1번에, 맨 위에 1번 보시면 전유 부분이라고 돼 있죠. 이 전유 부분은 밑에 의에 보시면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2호. 거기가 이제 전유 부분인 것이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쭉 내려오셔서 제1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나와 있죠.
예, 전유 부분이 되려면은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어야 된다. 봐두시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이제 2번에 이제 구분 소유권 나와 있죠. 네, 당연히 이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가 있고 그 각 부분이 다 소유권자의 범위가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구분 소유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3번 해가지고 일단 공용 부분이라고 돼 있고 제2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전용 부분 외의 건물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규약이나 공정 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이런 것들이 다 공용 부분이라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법정 공용 부분 나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복도, 계단 뭐 이런 것들이죠. 기억해 보시면은 괄호 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옥상, 계단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 복도 이런 것들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둘째 줄 보시면요. 별도로 공용 부분임을 표시하는 등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보시면은 니은에 보시면요. 니은의 오른쪽 끝에 쪽에 보시면은 규약이나 공정 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겁니다. 관리 사무실이나 뭐 집회실 이런 것들. 따라서 디귿에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용 부분이라는 그 취지를 갖다가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런 좀 구분을 좀 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제10조 1항에 보시면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라는 겁니다. 공유. 예. 자, 그리고 쌍가로 4번에 보세요.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 13조 보시면요. 1항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현재 갑이 만약에 302호 소유자다. 그러면은 이 규약상 공용 부분 그리고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얘네들은 싹 다 지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분이 만약에 갑이 이 302호를 갖다가 을한테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을이 302호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분의 형태로 당연히 취득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3항에 보시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변경, 예,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일일이 등기하면 이제 등기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이 정도 봐두시고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5번에 대지 사용권 보세요. 대지 사용권. 의의를 보시면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아파트 밑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러한 대지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놈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 싹 다 어떻게 하겠어요? 공유하겠죠. 공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러한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에 대한 권리 요것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전유 부분에 대한 이 소유자들이 이 해당 이 목적물들을 공유의 형태로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은 이후에 우리가 뭐 저당권 파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제 물권 총론 파트에서 물권 변동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나왔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쌍가로 2번에 보시면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일체성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20조 1항에 보시면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 자, 그 내용에 대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판례 1번 보세요. 자, 보시면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격려가 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그 밑에 줄 끝에 쪽에 보시면요.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2번에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제3자가 이를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줄에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놈이 특정한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2호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갑의 이 302호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자다.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자,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경락을 받게 된다면 이 경락인은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었던 이 302호라고 하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하지만 요것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법적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의 형태로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대지권에 대해서도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게 종된 권리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종된 권리. 왜냐하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효력이 전유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이라든가 대지권까지 싹 다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을 때 다경락을 받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선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뭐 틀리시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고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좀 무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틀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책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집합 건물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부실법, 가등기 담보랑 부실법 합쳐도 집권법보다 더 양이 작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이 정도 의미 파악만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법까지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죠. 예. 9, 10월달 요약집으로 수업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원장님 말씀 안 하시던가요? 예. 요약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요약집을 가지고 또 정리를 9, 10월달 2달 동안에 열심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막바지는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나올 부분만 테마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모의고사 풀이 들어가죠. 예, 그거 그냥 원장님이 문제 풀이할 때 따라서 문제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풀이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도 시간을 가급적 좀 정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틀린 부분이 있을 거죠. 그럼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좀 공부를 좀 스스로 하시고 다음 회차도 좀 푸시고 요거를 반복을 하시면은 조금씩 점수가 오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업 듣는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요약집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